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2주차 과제하시느라고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모두 다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더라고요. 바쁜 와중에서도 또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와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이제 벌써 4주차로 프로그램 진도를 조금 더 많이 나갈까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실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자료의 데이터형 그리고 데이터의 선언자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었죠. 물론 이제 용량도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문자 자료형에는 선언자 차형을 선언을 한다라고 했고요. 한 글자 1바이트를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형 자료형에는 인티저로 선언을 해주고 얘는 4바이트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었죠. 플롯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그래서 배 정도 2배라고 했기 때문에 배 정도 실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 저희가 인티저만 했었는데 숏 인티저라고 있죠. 단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티저형 4바이트의 절반 짧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잠깐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절대 이 부분만큼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했던 건 프린트F 출력을 했었을 때 출력 형태 퍼센트와 같이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문자는 %C 그리고 정수는 %D, 4바이트 실수는 %F, 8바이트 실수는 %LF이다 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조금 있다가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자료형만 쓰는 게 아니라 변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죠.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기억 공간, 즉 쉽게 이야기해서 데이터에 자료가 들어갈 하나하나의 상자, 그릇의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컴파일러에게 형태와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을 할 때는 바로 자료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자, 반드시 앞에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자료가 정수이냐 실수이냐 문자이냐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변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이름은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규칙은 반드시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주로 이제 저희들이 영어 소문자를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알아먹기 쉽게 이름 상자의 이름을 라벨을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띄어쓰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한 칸을 띄고 자 01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숫자가 앞에 이렇게 나와서도 된다 안 된다 이름을 만들어 줄 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름은 소문자 넘과 대문자 넘은 같게 인식을 한다, 틀리게 인식을 한다. 그렇죠. 틀리게 인식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앞에 밑줄 상관이 없고요. 가능하면 이거보다는 자, 이렇게 띄어쓰기 대신에 언더바 01로 붙여 쓰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물의 이름, 즉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고 작업을 한다라고 했었죠. 네, 자,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자료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기 값을 선언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데이터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프로그램은 왼쪽에서 오른쪽 데이터 저장 아닙니다. 반드시 초기 값은 오른쪽에 선언 하나가 끝나면 네, 세미콜론 만들어준다라고 했었고요. 자, 또 한 가지 같은 자료형이 계속해서 선언이 될 때 어떻게 해주느냐. 자,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변수의 초기화하는 방법이에요. 하나씩, 즉 에이즈 상자 안에, 메모리 기억 장소 안에 데이터 자료형은 뭐다? 인티저 정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이라고 하는 정수가 선언이 됐죠. 반드시 오른쪽에다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안 돼요. 자, 인티저 20은 에이지. 네. 아닙니다.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당, 즉 2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age라고 하는 메모리 변수에 데이터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초기화하는 방법 봐볼게요. 인티저 age 선언을 해주고 age는 20 이렇게 따로따로 선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인티저 a는 10, 인티저 b는 20. 같은 자료형이지만 a 값은 10이다, b 값은 20이다 라고 선언을 해줘도 되고요. 자, 또한 같은 자료형이기 때문에 인티저 a 10, b는 20. 하나 데이터 타입 선언을 해주고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자, 플롯을 보면 플롯. 자, 넘버는 초기값 1.5. 콤마, 자, num 2.5 이렇게 같이 선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위에 있는 방법보다 이 방법을 더 많이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연속적으로 따로따로 선언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같이 해볼까요? 저희들이 자, 실행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샵, include. 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없이 너무나 굉장히 잘 따라서 하셨더라고요. 네, integer main. 네, 자, 한번 봐볼게요. print f, 정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큰 따옴표. 자, 당신의 점수는 5. 튕겼네요. 네, 자, 당신의 점수는 기본적으로 %d 입니다. 자, 그리고 동표시 n 항상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전론 다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하셨던데 % 자료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데이터 값이 초기 값이 자 또는 정수 값이 있구나 하나가 있구나 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자, 99 그리고 세미콜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환되는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return 0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return 0. 네, 세미콜론.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주성문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컨트롤 F5번. 실행을 하면 네, 자, 당신의 점수는 99점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제가 주성문 처리를 해버리고 이제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프로그래밍에서는 무조건 처음에는 자 무조건 자료형 선언과 자 변수 선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초기값. 자, 선언을 무조건 제일 머리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그리고 두 번째로 출력한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변수 선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자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변수를 선언을 해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할 거예요. 자, 정수 하나. 자, 합계 점수 합계 점수 한 개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실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 점수. 네. 자, 평균 점수 출력을 해볼 거예요. 물론 변수 선언을 먼저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할 상자의 이름, 자, 사물함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물함의 이름이 총 몇 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2개가 필요하죠. 합계 점수가 들어갈 사물함 하나, 평균 점수가 들어갈 사물함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합계 점수의 변수 이름을 우리가 보통 썸이라고 하죠. 자, 썸이라고 한번 변수 이름 만들어 보고요. 평균은 자, 에버리지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썸은 봐보세요. 그러면 썸은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그렇죠. 자, 썸은 정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평균은요?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맞춰놨으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인티저, 자, 선언을 해줘야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자료형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한다 그랬죠. 자, 변수 이름은 썸이에요. 썸은 자, 초기값 합계 90이에요.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초기값을 줬어요. 인티저. 자, 일단은 정수 썸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할 거고요. 두 번째 평균 점수는 실수이기 때문에 4바이트로 들어갈게요. 플롯. 자, 실수가 들어갈 데이터의 사물함의 이름, 변수의 이름은 그렇죠. 에버레이지죠. 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변수만 인정을 합니다. 즉 사물함의 즉 A.C라고 하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는 여기에서는 즉 사물함이 이렇게 변수 이름이 2개만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9.5555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썸과 에버리지라고 하는 사물함 즉 자, 변수 이름을 2개를 만들어 놨고요. 2개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출력은 이렇게 printf 함수죠. 네. 자,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듯이 초기값이 주어지고 변수가 주어지고 초기값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자, printf에다가 값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다라고 했죠. 90이 들어가 있는 썸을 여러분들이 printf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즉 90이 저장이 되어 있는 사물함의 이름을 printf로 끌고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를 출력할 때는 99.55를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뭐요? 99.55가 저장이 되어 있는 에버레이지 사물함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합계 점수는 땡땡점입니다. 자, 돈표시 n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여기에 printf에 들어가는 %는 뭐예요? 그렇죠. 정수이기 때문에 %d가 들어가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있으면 띄어쓰기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d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물함, 변수도 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 정수 90이 저장이 되어 있는 이 사물함의 변수의 이름은 네, 썸입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그리고 printf 자, printf 평균 점수는 땡땡점입니다. 돈표시 n 자, 그리고 평균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출력의 %f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소수점 두째 자리로 할 거예요. 즉 99.56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는 .2 F. 자, 점 뒤에가 소수점 자릿수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여기서는 99.55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변수, 사물함을 썼기 때문에 사물함의 이름 ever 네, age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average가 나는 너무 길어 라고 하면 여기를 뭘로 바꾸시면 돼요? AVG 저처럼 이렇게 알아먹게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빨간 메시지가 나오죠. 자, 99.55가 저장이 되어 있는 변수의 이름은 AVG인데
뒤에 average가 쓰였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나오죠. 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 값 그대로 average 변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당분간 return 안 쓰셔도 된다라고 했었죠. 세미콜론 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초기값, 네, 90을 굳이 않아도 초기값이 담아져 있는 사물함 sum, 네, sum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데이터가 출력이 됐고요. average도 마찬가지로 99.55가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습을 다시 한 번만 해보기로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주성문 처리를 할 거예요. 한꺼번에 주성문 할 때는 별표, 네, 슬래시 별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별표 슬래시로 한다라고 했었죠. 자, 변수 초기값을 한번 해볼게요. 인티저, 넘버, 1번은 초기값 10이 있고요. 컴마, 자, 넘버 2는 0입니다. 초기값이. 자, 같은 넘버1과 넘버2는 같은 자료형이기 때문에 인티저 이렇게 썼어요. 나란히 쓰지 않고요. 자, 그리고 프린트 F. 네, 초기값을 한번 봐볼게요. 넘버. 자, 넘버 1에 자, 초기값은 %d 이다. 동표시 n까지. 그리고 뒤에 넘버 1 값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얘는 넘버 1이 됩니다. 네,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리고 넘버 2에 초기값은 %d, 뒤가 뭘로 바뀌죠? 사물함 넘버 2, 0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이름은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또 뭘로 바뀌어버렸냐면 여기에서 초기값이 제가 이걸로 바꿔놓을 거예요. 보세요. 넘버 2는 네, 자 20으로 초기값을 바꿔놓을 거고요. 넘버 1은 0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30으로 바꿔놓을까요? 자,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넘버 1의 새로운 값은 자, 새로운 값은 이거고요. 자, 넘버 2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프로그램의 흐름도를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다시 제가 바꿔버리겠습니다. 넘버 1을 30으로 바꾸고 자, 넘버 2를 20으로 바꿀게요. 네, 자, 볼게요. 한꺼번에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서 바뀐 걸 한번 봐보세요. 자, 처음에 인티저 넘버 1은 10이었고요. 넘버 2는 0이었어요. 넘버 1의 초기값은 얼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넘버 1을 불렀고요. 자, 넘버 2의 초기값은 땡땡이다. 자, 넘버 2 0이 들어가 있는 변수의 이름은 넘버 2가 됩니다. 자, 두 개를 실행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제가 실행을 하고 한번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자, 어때요? 넘버 1은 10이 들어가고 넘버 2는 0이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와서 뭘로 바뀌어버렸냐면 넘버 1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10에서 30으로 바뀌어버렸고 0에서 20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뀐 값일 때 넘버 1과 넘버 2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자, 네, 보세요. 네, 새로운 값은 넘버 1 30으로 들어가 있고 넘버 2는 20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 C 언어는 순차적 흐름이기 때문에 자, 얘를 실행한 다음에 얘를 실행하고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무엇을 만났냐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18번 라인에서 자, 넘버 10을 비워버리고 새로운 값 넘버 30이 들어가는 거예요. 10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10이 버려져 버리고 30이 메모리에 다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넘버 2 19번 라인에서는 0이 버려져 버리고 뭐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20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넘버 1, 넘버 2 값이 조금 전처럼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다가 왜 인티저를 새롭게 안 붙여줬어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변수명 앞에다가 붙여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미 넘버원과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 새롭게 만들어줄 필요 없이 앞에 넘버원이 만들어졌으면 뒤에 넘버원이 와도 자, 이 넘버원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데이터 값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새롭게 인티저 자료형을 붙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앞에가 만약에 넘버 3로 바뀌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14번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롭게 또 인티저를 붙여줘야 되지만 앞에 할 때는 자, 앞에 한 번 지정이 되어 있으면 같은 변수 이름은 자, 한 번만 지정을 하고 자료형 타입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좀 수준을 높여서 자, 새롭게 좀 더 고난이도의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서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보시고 자, 계산을 하려면 그러면 변수 이름을 몇 개를 가져야 되지? 자료형은 어떻게 선언을 해줘야 되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점수를 자, 초기값 설정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되냐면 자, 국어 점수가 60점 초기값 지금 설정해 주는 거예요. 수학 점수 90점 자, 그리고 영어 점수 자, 80점 초기값 선언을 했습니다. 얘를 받아서 합계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합계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 다음에 네, 합계까지만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리고 평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세요. 국어, 영어,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자, 수학 나누기 2가 아니라 나누기 그렇죠. 세 과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냐면요. 이렇게 작성을 해요.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 나누기 3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나누기 3은 전체 3이 아니라 어떤 것만 나누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만 나누기를 해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분명하게 뒤에 전체 가로를 해준 다음에 나누기 3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 흐름도를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될 게 1번 변수 개수가 몇 개 필요하지? 자, 몇 개 필요해요? 즉, 사물함, 상자 개수가 몇 개 필요하죠? 네, 맞았어요. 자,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수학 하나, 합계 담을 거 하나, 평균 담을 거 하나, 총 5개가 필요해요. 네, 프로그래밍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초기값을 잡을 변수 이름, 즉,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자, 사물함의 이름, 상자의 개수 3개도 필요하지만 예상되는 결과치를 담은 사물함도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를 담을 자, 변수도 필요하고 합계를 담을 변수도 필요하고 평균을 담을 변수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국어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고 수학, 영어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각 과목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결과인 합계와 평균을 보여줘야 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수 개수는 반드시 마지막 결과 출력까지 예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국어, 수학, 영어의 자료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정수. 정수는 인티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합계는
데이터 자료형이 뭘까요? 합계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수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인티저. 자, 그러면 평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실수를 많이 이야기하죠. 평균 점수 95.4, 96.2 이런 식으로요. 자, 4바이트로 출력을 할까요? 네, float. 자, float, float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티저예요? 출력할 때는 그러면 출력이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퍼센트 뭐다? 네, 퍼센트 D다. 그렇죠. 정수 출력할 때 퍼센트 D다. 실수는 퍼센트 F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인티저, 국어. 자, 여기에서 한글 변수는 없어요. 가능하면 영어 소문자로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었죠. 자, 코리어, 코만 해줄 거예요. 자, 60점, 초기값 60점이에요. 쉼표. 전부 다 인티저기 때문에 옆에다가 쭉 할게요. 매스라고 쓸게요. 저는 90. 자, 변수는 절대 한글 없다라고 하는 거. 잉글리시 ENG만 쓸게요. 80.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따로따로 써주셔도 되지만 같은 자료형이기 때문에 나란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네, 하나만 더요. 인티저. 그리고 네, 맞아요. 합계 담을 거예요. sum.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 나는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소리 나는 대로 합계.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합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그렇지만 자, 여기에서 봐보세요. 초기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합계하고 평균은 초기값 선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즉 얘 계산을 해서 합계하고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다는 초기값 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뭔만? 자, 0만 메모리 시작을 하겠다. 이것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자, AVG, float. AVG. 네, 여기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봐보세요. 총 5개의 변수, 총 5개의 사물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일단 여기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출력만 하면 되죠. 자, printf. 네, printf. 합계 출력해 볼까요? 합계 점수는 자, %d.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d. 합계 그릇은 뭐예요? 썸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각각의 계산이 다 됐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자, 변수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출력을 해 줍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순서예요. 자, 두 번째 변수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됐으면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빠졌어요? 자, 첫 번째 변수는 썼지만 두 번째 공식을 만들어 주지 않았죠. 즉 예를 들어서 자, 뭐예요? 합계이기 때문에 60점, 90점, 80점을 다 더해야 돼요. 그런데 언어에서는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뭘 더한다라고 그랬어요? 네, 변수, 그릇을 가지고 더해줍니다. 즉, 자, 메모리에 저장된 상자의 이름들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합계이기 때문에 코리아 더하기 자, 코리아 더하기 매스 더하기 잉글리시.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오류가 나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배웠다라고 하지만 자, 프로그램 코딩에서는 오른쪽의 걸 왼쪽의 값을 할당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세 과목 전부 다 더한 이 썸을 어디에다가 써줘야 된다? 네, 맞아요. 왼쪽에다가 써줘야 됩니다. 썸은 이렇게요. 자, 그래서 코리아 더하기 매스 더하기 잉글리시를 어디에다가 자, 이렇게 썸에다가 자, 그런데 보세요.
오류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즉, 얘를 다 저장할 사물함에 상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로 지금 우리는 설정을 해놨죠? 그렇죠. 자, 합계. 합계가 뭘로 되어 있어요? 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HAP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평균을 이제 구하셔야 되겠죠? 자, AVG는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기본적인 걸로 한번 해봅시다. mass 더하기 ENG. 여러분들 처음에는 거의 다 이렇게 선언을 하실 거예요. 나누기 3. 네. 자, 그리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sum 변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꾸 밑에 빨간 줄이 나오는 거예요. 고치라고요. 자, 합. 네. 그리고 프린트 F 출력 한번 해볼게요. 평균 점수 출력할게요. 자, 평균은 %F라고 했었죠? 자, 평균 점수는 %D가 아니라 %F. 네.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로 합시다. 1F. 자, 그러면 합계가 담아져 있는 사물함의 이름은 뭐예요? 상자의 이름은 네, AVG가 됩니다. 자, 합계 점수는 땡땡, 평균 점수는 땡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저장이 되어 있는 결과, 네, 자,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 보세요. 변수 개수 선언합니다. 공식 만들어줍니다. 출력을 해줍니다. 사칙 연산 가능하죠? 공식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셨던 모든 과정의 공식들을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합계 더하기죠? 그리고 평균 더해서 나누기 3이죠. 자, 여기에서 사칙 연산, 덧셈, 뺄셈, 자, 곱셈은 별표예요. 그리고 나눗셈 이렇게 돼요. 자, 나눗셈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또 두 종류로 나눠지긴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계산을 했구나. 계산을 다 해서 메모리에다가 담아놨으면 자,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보세요. 자, 네, 앞에 주성문으로 안 먹어서 지금 결과들이 나오죠. 자, 합계 점수는 봐보셔요. 합계 점수는 다 더한 게 230, 평균 점수는 76.0이에요. 자, 여기에서 딱 제가 새로운 거 하나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까지 제가 주성문으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자, 여기 봐보세요. 얘를 제가 주성문으로 막고요. 에버레이지를 하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순서.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쭉 풀었어도 되고요. 여기에서 코리아 더하기 매스 더하기 잉글리시는 어디 변수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합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는 합을 가지고 와서 나누기 3. 그리고 실수이기 때문에 3.0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름다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한 칸 더 건너뛰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게 가장 보기 좋은 프로그램 순서와 코딩 방법입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보세요. 네, 앞에 거 안 나와 있죠? 자, 똑같죠? 에버레이지 코리아 더하기 매스 더하기 잉글리시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 거하고 자 순서 다 얘를 합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놨기 때문에 37번에서 한만 가지고 와서 나누기 3.0을 한 거예요. 자, 좀 전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좀 전에 3이라고 했었을 때는 76.0이었지만 3.0이라고 했었을 때는 76.7.
자, 0.7이 다 많아졌어요. 정수로 했을 때는 결과가 관계없지만 에버레이지를 우리가 실수로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에버레이지 뒤에다가 정수 3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값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3.0을 계산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제대로 프로그램 코딩 방법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 장시간이 됐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코딩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프로그램 순서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변수 개수가 몇 개 필요하지? 자료를 선언을 해주는 거하고 결과 출력까지 자 한꺼번에 계산을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선언을 다 했으면 두 번째로 자 선언된 변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 그러면 다 계산이 됐으면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 1번, 2번, 3번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공식을 초기값이 선언이 되어 있지 않는데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없고요. 출력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 기본적인 코딩, 가장 기본적인 코딩 순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장시간 힘들으셨죠?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도 다음 시간에 공부할 부분은 조금 더 쉽고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주차 과제가 필연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잠깐 쉬고 4주차 과제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짜증나면 크게 화장실 가서라도 5번 웃고 나오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